보자. 생소한 재건 성형외과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 1일 VJ가 긴급 투입됐다. 재건 성형외과 의사를 낱낱이 파헤쳐라. 차세대 재건 성형외과 의사를 꿈꾸는 박년식 곳의 재기발랄한 여고생. 사실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하는데요. 저처럼 이런 재건 성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담아올 예정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VJ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재건 성형 전문 병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든 손이 분주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병실은 빈 곳 없이 환자와 보호자들로 빼곡하다. 21개 병실과 70여 개의 침상, 결코 적지 않은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산업재해로 수술한 어른들과 안전사고로 다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아이고 참 치료를 잘해주지. 뭘 치료를 잘해줘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환자들에게 유난히 살가운 황종익 원장.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베테랑 재건 성형외과 의사다. 이 분야를 택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 무슨 사명감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수련의 과정에서 이런 산재 환자분들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개척 분야였던 이 미세수술과 이런 재건 성형 분야에 대한 호기심, 개인적인 호기심, 이런 게 같이 저 자신을 이쪽으로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높이 형성해서 지금 재건 성형외과 의사로서 황종익 원장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였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우스갯말로 의료계의 3D 분야라고 불릴 만큼 어느 하나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던 시간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돌이켜볼 새도 없이 환자들의 상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무려 17년이다. 그동안 그로 인해서 움직임을 되찾은 손가락만도 500여 개가 넘는다. 손을 뒤로 이렇게 펴고 됐어. 수술해서 잘 됐어. 몇 학년? 5학년. 5학년. 수술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우리 김재동 씨는 예전에 왼손을 다치셨던 분이신데 다시 일하시다가 오른손 손을 4개나 다시 또 이렇게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4개를 다시 다 붙여드리는 그런 수술을 해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경과가 괜찮고 이분처럼 한번 다쳤다가 다시 와서 또 다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이제 같은 가족분들이 다쳐서 오시는 경우, 뭐 부부가 다쳐서 오시는 경우라든가 부자지간에 다쳐서 올 경우 아주 옆에서 보기가 저희도 힘들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칼로? 왜? 요새 공부하기 싫어? 어느 의사가 환자의 방문을 덮어놓고 환영하기만 하겠느냐마는 재건 성형외과 의사의 특성상 유독 가슴 아픈 사연이 많다. 그런 환자들의 상처를 살피고 마음까지 보듬는 일. 재건 성형외과 의사로 국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황종익 원장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재건 성형은 말 그대로 본래의 위치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창조하거나 뭐 어떤 부분에 새로운 관점을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던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기능에 그걸 가장 가깝게 돌려놓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재건 성형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기형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놓는 거고, 외상적으로 다치신 분들은 본래 다치시기 전에 그런 모습과 기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늘 긴박하고 위태롭게 시작된다. 예고 없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의료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황종익 원장이 앞장서 상처 부위를 살펴보는데 응급 상황이다. 급히 수술 준비를 시작하는 의료진. 마음만큼 움직임도 다급해진다. 응급 환자의 수술 부위는 손가락. 신속한 수술만이 회복을 장담할 수 있다. 수술실이 의료진의 가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네. 생각보다 상처가 깊다. 이 정도라면 수술 후에 100%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황종익 원장의 손놀림이 더욱더 신중해진다. 폐마디가 뽑혀서 이제 혈관들이 뽑혀서 잘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절단된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술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마 집진기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뭐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기계 같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떨어진 부분에 먼지도 많이 껴있고 일상적인 수술실 풍경이지만 생과 사, 그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 선 환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100번 이해하기 의료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정막이 깊어진다. 세밀함과 신속함을 요하기 때문에 재건 성형 수술은 여느 수술보다 까다롭다. 이러한 수술을 집도하는 황종익 원장은 수술실 안에서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함께한다. 이런 손끝의 혈관은 몸의 다른 데 있는 혈관보다도 제일 가늘기 때문에 수술이 제일 어렵고 집중을 제일 많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환자의 내일이 의료진의 손에 달렸다. 억겁의 시간만큼의 침묵이 흐르고 황종익 원장이 환자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담배도 안 태우시고 하니까 지금 한 70%는 확률 보고 이 환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천만다행인 상황.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단다. 냉장 상태로 냉동이 아닌 냉장 상태로 절단된 부분을 보관해 가지고 오시면은 손가락 발가락은 24시간, 근육이 있는 팔다리는 12시간 이내에 항상 가능합니다. 수술이 끝났다. 상처는 남겠지만 환자의 손가락은 곧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의대생들의 선호도 1위 미용 성형 분야. 이 낯설지 않은 현실에 밀려 재건 성형 분야는 현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사실 미용 성형의 뿌리는 재건 성형.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건 성형외과는 현재 미용 성형외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산업재해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00년에는 6,800여 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난 2006년에는 약 9만여 명에 육박했다. 성공의 관건이 사고 발생 후의 응급처치임을 생각할 때 재건 성형외과 의사의 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술 자체가 장시간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의술적인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 이런 주변의 여건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료계의 3D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보람은 우리가 의사가 된 본연의 임무에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고 어려웠을 때 그 치료가 끝나신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보여주는 그 따뜻함이라고 할까, 그 정성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적인 자부심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그런 성취감도 아주 커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보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미세수술학회의 세미나가 한창인 서울대학교. 분위기가 사뭇 엄숙하기까지 한데 재건 성형외과 의사들의 발전과 비전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황종익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뎁스라든지 디텍트라든지 우리가 그 플랩을 하는 게 확실히 좋고 2차적인 변형이나 추후에서는 뭐 디스커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는 작을지라도 훈훈한 이유. 이곳에 모인 재건 성형외과 의사들의 한결같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환자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게 되고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함으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성취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술에서 성공해갖고 그 환자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직업을 택하기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외 없이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다행히 물리치료실을 찾은 환자들의 얼굴은 밝다. 쓰러져 잘려나간 삶의 의지를 이곳에서 다시 이어붙인 환자들. 비록 예전과 똑같진 않을지라도 상처의 흔적을 정성스레 어루만져주는 이들이 있기에 더 이상 상처 부위가 아프지만은 않다. 뜨거운데 열기에 이렇게 딱 잘라져가지고 열에 익어가지고 그러다 한 50% 내지 70%를 했는데 죽었죠. 글쎄 이래가지고 회사는 못 나가고 맡기더라고. 손을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집에서 이제 서랍장하고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거든요. 이제 해서도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핀 빼면 그냥 바로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구가 된다는 그런 거에 조금 많이 답답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마음 저기 수술을 잘 돼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수술도 잘 되고 해서 이제 마음은 좀 편해요. 절망을 안고 실려왔다가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원장님이나 여기야 그 의사님들한테 간호사님들이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앞으로도 이 병원을 가면 많이 선전할 것 같아요. 상처는 시리다. 그리고 상처의 기억은 절망스럽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에 새로운 제2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재건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기에 세상은 고단하지만 견딜 만한 것은 아닐까. 이 분야는 물론 개척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고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꼭 남이 가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보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가짐과 본래의 자세를 가지고 이 분야에 임한다면은 어느 분야에 못지않은 그런 충분한 성취감과 보람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끊어진 혈관을 하나하나 이어 그들의 행복 찾기에 기꺼이 동참할 개척자들이여 재건 성형 분야로 눈을 돌려라. 희망의 메신저, 그것이 바로 재건 성형외과 의사의 힘이다. 처음에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의료계의 3D 업종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잘려진 손가락이 다시 붙여짐으로 인해 그 손가락이 새 생명을 되찾는 걸 보고 그 어떤 미용 성형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재건 성형, 그 역할과 보람만큼은 정말 의료계의 탑인 것 같아요.